내 삶에 더 이상의 뜨거움이란 없을 줄 알았다. 그저 고요히 식어가는 저녁 노을 같으리라 여겼다. 그런데 문득 70년 전의 아련한 봄바람이 시든 마음에 다시 불어왔다. 김민옥 할머니의 삶은 한없이 넓지만 단조로운 바다와 같았다. 2년 전 45년을 함께했던 남편 박상철 씨와 황혼 이혼을 했다. 자식들은 물론 주변에서도 이 나이에 웬 이혼? 하며 혀를 찼지만 민옥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쌓인 응어리가 너무 커져 더 이상은 숨 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인내의 연속이었다. 무뚝뚝한 성격, 늘 우선시되던 집안의 대소사, 그리고 자신을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여기던 그의 태도. 민옥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속정 깊은 사람이라 믿었고 그것이 부부의 도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텅 비어가는 것 같았다. 70평생 김민옥이라는 이름서 자는 항상 누군가의 아내 혹은 누군가의 엄마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있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해방감에 취했다. 아침에 눈 뜨면 남편 아침밥을 차릴 필요도 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었다. 마음대로 TV 채널을 돌리고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카페에 앉아있는 자유는 그 어떤 감옥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해방감이었다. 하지만 자유는 곧 공허함으로 바뀌었다. 비어버린 밥상, 남편의 잔소리가 사라진 고요한 집, 그리고 문득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은 가슴을 짓눌렀다. 저녁 노을처럼 삶이 고요히 식어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민옥 할머니의 일상은 새로운 자유와 낯선 공허함 사이를 부유했다. 제1장 고요한 해방, 그러나 찾아온 빈자리. 이혼 직후 민옥 할머니의 딸 박미정은 매일같이 엄마 집을 드나들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딸의 눈에는 안쓰러움과 함께 죄책감이 엿보였다. 미정은 어려서부터 엄마와 아빠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껴왔지만 평생을 참고 살아온 엄마가 이 나이에 이혼을 택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들 박진우는 다소 무심한 편이었다. 엄마 아빠랑 잘 얘기해 보세요. 왜 이 나이에 그러세요? 라고만 할 뿐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민옥 할머니는 아들에게는 기대도 하지 않았다. 남편과 똑같이 무뚝뚝한 성격에 자기 일 아니면 관심도 없는 줄 알았다. 민옥 할머니는 홀가분함과 함께 찾아온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경로당과 복지관 문을 두드렸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난타와 노래 교실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타인과의 소통은 비어버린 마음의 한 귀퉁이를 채워주는 듯 했다. 며칠간 여행도 다녀왔다. 제주 올레길을 걷고 혼자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래, 나도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쓸쓸함은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다. 특히 밤이 문제였다. 낮 동안의 분주함이 가라앉고 고요가 찾아오면 민옥 할머니의 마음속 빈자리는 더욱 도드라졌다. 이불 속에 파고들면 옆자리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지난 45년간 싫든 좋든 항상 곁을 지키던 온기가 사라지자 그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으로 다가왔다. 민옥 할머니는 낡은 앨범을 뒤적였다.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젊은 상철 씨와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결혼 당시에는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했을까? 무엇이 그녀의 사랑을 이렇게 차갑게 식게 만들었을까? 사진 속 웃고 있는 젊은 그녀의 눈에서 민옥 할머니는 미처 다 지우지 못한 슬픔을 읽었다. 텅 빈 집에 울리는 시계 초침 소리는 마치 그녀의 고독을 새는 소리처럼 들렸다. 제2장 뜻밖의 연락, 심장이 다시 뛰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고요한 오후, 민옥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다. 이 나이에 누가 전화를 보이스피싱인가?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전화를 받았다. 김민옥 씨, 민옥 씨, 저 이정우라고 합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익숙한 듯 낯설었다. 이정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옥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마치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감각이 번개처럼 깨어나는 듯했다. 이정우,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매일 방과 후에 그녀를 기다렸고 짝사랑하던 그 시절의 풋풋한 정우였다. 키 크고 잘생긴 얼굴에 성격까지 다정했던 그는 당시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민옥 할머니는 그와의 풋풋한 연애를 꿈꿨지만 엄격한 집안 분위기 탓에 고백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헤어져야 했다. 정우는 당시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그녀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상철 씨와 결혼했다. 그렇게 그녀의 첫사랑은 영원히 묻히는 듯했다. 수십 년 만에 들려오는 그 이름에 민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우 씨? 네, 민옥 씨. 저 기억하시죠? 우리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어떻게 연락을 했냐는 말에 정우는 머뭇거리다가 요즘 동창회 앱 같은 게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연락처를 검색해 봤는데 민옥 씨 이름이 있더라고요. 라고 답했다. 민옥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민옥 할머니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새하얀 교복을 입고 수줍게 웃던 정우의 모습, 몰래 주고받던 쪽지, 학교 뒤편, 은행나무 아래에서 나누던 풋풋한 대화.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녀 김민옥의 순수하고 여린 마음이 다시 솟아나는 듯 했다. 정우는 다음날 다시 연락해 왔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정우는 부인과 10년 전 사별했다고 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서 미국에 살고 있다고. 그는 혼자였다. 그리고 민옥 할머니의 이혼 소식은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혹시나 신뢰가 될까 봐 망설였지만 민옥 씨가 궁금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민옥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다. 이 나이에 무슨 다시 설레도 될까? 70평생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뜨거운 시선을 받아본 적 없었다.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마치 시든 꽃봉오리에 이슬이 맺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정호 씨는 민옥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차 한잔 할까요? 조심스럽게 만남을 제안했다. 제3장 다시 피어나는 청춘의 로맨스. 정호 씨와의 첫 만남. 민옥 할머니는 새벽부터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 주름진 얼굴에 옅은 화장을 하고 가장 고운 한복 치마를 꺼내 입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풋풋한 설렘에 할머니는 소녀처럼 수줍어했다.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에 도착했을 때 창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는 정우 씨를 발견했다. 그의 머리칼은 이미 하얗게 새어 있었지만 여전히 곧게 뻗은 어깨와 맑은 눈빛은 기억 속 그대로였다. 민옥 씨 여전히 고우시네요. 그의 한마디에 민옥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어색함과 함께 묘한 편안함이 흘렀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각자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민옥 할머니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호 씨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45년간 배우자에게서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였다. 그날 이후 그들은 매일같이 만났다. 공원 산책을 하고 작은 국밥집에 가서 소박한 식사를 했다. 정호 씨는 민옥 할머니에게 기타를 연주해 주었고 민옥 할머니는 흥에 겨워 노래를 불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랐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은 온통 그들 둘만의 공간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다. 민옥 할머니는 몰라보게 변했다. 늘 칙칙했던 옷차림은 화사한 색깔로 바뀌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우울하고 축 처져 있던 어깨는 펴졌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경로당 친구들은 그녀의 변화에 놀라며 부러워했다. 민옥이 너 연애하니? 젊어졌네. 민옥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그저 좋은 친구가 생겼을 뿐이야.
라고 둘러댔지만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 민옥 할머니의 눈빛에서 다시 피어나는 청춘의 빛을. 하지만 자식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딸 미정은 엄마의 변화를 걱정했다. 엄마, 저분 대체 어떤 분이세요? 이 나이에 무슨 혹시 엄마 돈 노리는 거 아니야? 미정의 걱정은 현실적이었다. 이혼 후 엄마에게 돌아온 재산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들 진우는 아예 연락을 피했다. 이 나이에 주책이라는 비난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민옥 할머니는 그런 자식들의 태도에 상처받았다. 나는 내 삶을 사는 건데 왜 너희들이 걱정하니? 너희 엄마가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니? 정호 씨는 할머니를 다독였다. 괜찮아요, 민옥 씨. 그저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식들은 다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이니 제사장 갈등과 시련, 사랑의 시험대. 민옥 할머니와 정호 씨의 로맨스는 주변의 시선과 자식들의 반대라는 예상치 못한 시련에 부딪혔다. 딸 미정은 정호 씨의 신상 정보를 캐냈고 그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엄마, 저 사람 분명히 엄마 돈 노리고 접근한 거야. 이것 봐, 빚도 많다잖아요. 미정은 흥분하며 정호 씨와의 만남을 반대했다. 민옥 할머니는 당황했다. 정호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정호 씨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정호 씨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아들의 사업 보증을 잘못 서서 빚이 좀 생겼다고. 하지만 절대로 민옥 할머니의 돈을 바라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딸 미정은 계속해서 정호 씨를 의심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이 나이에 사랑 같은 게 어딨어? 저 사람 분명히 사기꾼이에요. 미정의 끊임없는 반대는 민옥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다. 혹시 내가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 이 나이에 헛된 꿈을 꾸는 건 아닐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솟아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호 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며칠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민옥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미정의 말이 맞았던 걸까? 정호 씨가 사라진 것은 그 때문이었을까? 할머니의 마음은 다시 냉기로 가득 찼다. 알고 보니 정호 씨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던 것이었다. 평소 지병이었던 심장병이 갑자기 악화되었던 것. 정호 씨의 자식들은 멀리 미국에 살고 있었기에 정호 씨의 친구들이 대신 그를 돌보고 있었다. 정호 씨는 민옥 할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일부러 연락을 피했던 것이었다. 병원에서 제외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지난 오해와 불안, 그리고 숨겨왔던 애정을 한 번에 터뜨렸다. 정호 씨는 할머니에게 제가 걱정시켜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민옥 씨가 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프고 외로운 순간에 그의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그의 진심을 확인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자식들도 병원에 찾아왔다. 미정은 정호 씨의 병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저희 엄마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정호 씨의 진심을 그제야 알아차렸다. 아들 진우도 엄마의 변화를 보고 정호 씨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두 분이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됐죠. 엄마 행복하세요. 제5장 진정한 사랑의 완성, 황혼에 피는 꽃. 병원에서 퇴원한 정호 씨는 민옥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조용히 동거를 시작했다. 이 나이에 재혼은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 그것이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 민옥 할머니의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텅 비었던 식탁은 둘만을 위한 따뜻한 밥상으로 채워졌다. 아침에 눈뜨면 정호 씨가 타주는 커피를 마셨고 오후에는 함께 공원 산책을 하거나 텃밭을 가꿨다. 저녁에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때로는 정호 씨가 기타를 치면 할머니가 노래를 불렀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평화가 그들의 일상을 가득 채웠다. 물론 잔병치레도 늘었고 가끔은 다투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보듬었다. 한 번은 정호 씨가 감기에 걸려 알아눕자 민옥 할머니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고 손수 이마에 땀을 닦아 주었다. 정호 씨는 그런 할머니의 정성에 눈물을 흘렸다. 민옥 씨 이런 행복은 제가 평생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요, 정호 씨. 나도 이 나이가 돼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아는 것 같아요. 사랑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나이가 들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감정이 메말랐다고 생각했지만 사랑은 다시 꽃피울 수 있었다. 그것은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다. 잔잔하고 깊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치 가을 들판의 황금빛 물결 같은 평화로운 사랑이었다. 민옥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말했다. 이혼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 내 삶은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었다. 그저 김민호, 스스로의 이름으로 빛나는 한 여인의 삶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어진 주름만큼이나 깊어진 지혜와 평화가 서려 있었다. 해질녘 민옥 할머니는 정호 씨와 함께 텃밭에 나란히 앉았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멀리서 철새들이 무리지어 날아갔다. 민옥 할머니는 정호 씨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투박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젊은 날의 뜨거움은 지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깊어진 세월만큼 더 큰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랑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황혼에 피는 꽃은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그들의 삶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